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그 조선 왕조의 건국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하고 서울의 지명의 유래나 사대문의 풍수지리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승계가 그 역성혁명을 일으키기 전에 어느 날은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꿈을 꾸었는데 그 이승계가 하루는 그 쓰러져가는 집에서 불이나 급하게 뛰어들어가 그 집에 가가지고 물건을 챙겨 나온다는 것이 석가래 3개하고 3개를 짊어지고 나왔다고 합니다. 석가래라는 게 집을 지으면은 이렇게 지붕을 받치는 이런 잘 자란 보조 기둥 이런 것들 말하는 거죠, 그죠? 이걸 3개를 짊어지고 집 밖으로 급하게 뛰어 나왔는데 집 밖에 나오니까 주변에 꽃은 막 떨어지고 피었던 꽃이 갑자기 떨어지고 그 다음에 거울도 거울은 그냥 깨지는 소리가 나고 주변에 사람들이 박수 소리도 나고 요란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성계가 꿈이 하도 요상해가지고 그 무학대사를 찾아갔다는 거죠. 뭐 거울도 부서지고 집에는 불이 나고 또 꽃은 떨어지고 이러니까 오죽불길하게 느꼈었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가지고 무학대사를 찾아가서 꿈 이야기를 하고 해몽을 부탁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무학대사가 하는 이야기가 석가래 3개를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석가래 3개를 이렇게 짊어지고 나왔겠죠. 짊어지고 나오니까 이 석가래 3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짊어지고 나오니까 임금왕자다고 본 겁니다. 임금왕자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꽃이 떨어진다는 것은 꽃이 떨어지고 나면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꽃이 있었다가 꽃이 떨어지고 나면은 열매를 맺겠죠, 그죠? 자, 열매를 맺게 되고 그 다음에 거울이 깨진다는 것은 그만큼 세상에 이름을 떨쳐가지고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름을 떨치고 공명을 떨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렇다면은 장군이 곧이어 임금이 되겠소. 자,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이성계가 좀 어처없었겠죠, 그죠? 자기는 상당히 불길해서 가는데 임금이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아무튼 그러니까 무학대사가 하는 말이 그 만약에 그 소승의 말이 맞아가지고 후일 장군이 그 왕이 되시면은 소승한테 현재 이곳에 작은 절 하나를 좀 지어주세요. 자, 이 정도를 했답니다. 아무튼 그 이성계의 그 황당한 꿈에 그 무학대사의 뭐 꿈보다 해몽이라고 그 꿈의 해몽이 들어맞아가지고 이성계가 결국은 그 역성혁명에 성공을 하고 자, 조선 왕조를 건립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가지고 이성계가 그 조선 왕조를 건립하게 되었는데 자, 여기서는 이제 그 한양 수도의 풍수지리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그래서 풍수가 장풍덕수의 약자로 바람을 막고 물을 얻는 원리로 풍수지리의 핵심은 사신사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 사신사가 4개의 신에 관한 것으로 그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 우리도 뭐 보편적으로 꼭 풍수지리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용어에 해당되죠. 경복궁을 여기다 두면은 중심 기호는 주산인 이 북악산이 되고 그 다음에 앞쪽에 산을 배경으로 한 이쪽에 관악산이 있고 남산이 있으면은 이 사이에 이제 한강이 흐르게 되겠죠. 이렇게 가지고 한강이 흐르고 이 사신사의 원칙 중에 중요한 것이 궁궐을 중심으로 4개의 산들이 감사 하나 주는 그런 형태가 되어야 좋다고 보는 겁니다. 좌청룡, 우백호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서로 교차하듯이 지나가면은 가장 좋은 것으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뒤산에 있는 이 북악산, 이 주산이죠. 주산은 주체의식이고 이 앞산은 뭐 대외관계나 아니면 대인관계, 외교관계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그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좌청룡, 우백호는 이 기가 흐트러지지 않게 모아주는 이런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것이 풍수지리의 어느 정도 핵심이라고 보면은 이 낙산이 여기 지금 126m로 되어 있죠. 너무 낮다는 겁니다. 이 북악산은 346m고 46m고 인왕산이 340m 정도 되고 이 앞에 있는 남산이 260m 정도 되는데 그 앞에 있는 관악산은 꽤 높죠, 그죠? 자, 그렇게 되는데 이 낙산이 거기에 비해서 126m 밖에 안 되니까 너무 기세가 낮으니까
기가 이렇게 흘러나간다는 이야기죠. 자, 이것이 그 조선왕조 내내 어느 정도 그 신경을 썼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울의 지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로 합니다. 서울이죠, 그죠? 서울인데 이 서울이란 이름이 생기게 된 동기가 되겠다고 보면 되겠죠. 도성을 지금 현재 있는 경복궁을 중심으로 이렇게 도성을 여기다 건설하기로 했는데 실제로 성을 어떻게 쌓아야 될지 자 고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전체적인 윤곽으로는 뒤쪽으로 북악산, 왼쪽으로는 그 낙산, 오른쪽으로는 인왕산, 그 다음에 앞으로는 남산, 자,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 성곽을 샀는데 실제로 어느 라인을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어느 날은 그 눈이 내렸다는 거죠. 자, 눈이 내렸는데 이 눈이 이 성 밖에는 자, 눈이 이렇게 왔는데 성 안에는 눈이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성계가 이 눈 따라 성을 쌓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한양의 도성을 건설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도성이 1396년에 축성이 되었고 자, 이 둘레가 18.6km랍니다. 18.6km니까 꽤 멀죠, 그죠? 자, 이렇게 길이가 상당히 크다고 봐지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눈을 따라서 울타리를 만들었다 이거죠. 이렇게 성을 눈을 따라서 성을 만들었으니까 설울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설울. 네, 눈을 따라서 울타리를 만들었다 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발음이 좀 순화돼서 지금의 서울로 됐다. 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서울이 생기게 된, 서울이라는 그 단어가 생기게 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풍수지리적으로 왜 이 낙산이 계속 문제가 됐는지 한번 보기로 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자, 이게 이제 이 부분이 북악산입니다. 346m라고 그랬죠, 그죠? 북악산이고 이쪽이 자, 인왕산입니다. 자, 인왕산이고 340m 정도 됩니다. 그다음 이쪽이 이제 남산이고요. 자, 남산 타워 요즘은 뭐 참 좋게 보이죠, 그죠? 남산이 260 몇 m 정도 되는데 자, 이 부분이 지금 그 낙산이라는 겁니다. 여기가 낙산인데 여기 잘 보시면은 낙산이 지금 현재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죠? 이렇게 생겼는데 이 낙산이 낙타의 등처럼 생겼다고 해가지고 낙산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뒤에 또 산이 또 하나 보이죠. 그죠? 이렇게 산이 또 하나 보이는데 이렇게 산이 있는데 뒤에 이렇게 넘겨다 보는 산이 있으면은 어느 정도 외침이나 약탈자 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낙산 자체도 낮은데 또 이렇게 넘겨다 보는 산이 있어 가지고 이쪽이 항상 신경이 쓰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높이도 다른 산에 비해 가지고 너무 얕으니까 또 힘도 많이 부족하고 또 이렇게 넘겨다 보는 산이 있으니까 조선왕조 내내 풍수지리에서 이 부분을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사대문의 모습을 직접 한번 보기로 합니다. 자,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숭례문이고요. 여기가 숭례문이고, 자, 이게 동대문인 자, 흥인지문입니다. 흥인지문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그 숙정문이라고도 하고 숙지문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그 돈이문.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남대문이죠. 자, 이게 남대문이니까, 그 남대문은 그 서울에, 서울이라고보다는 경복궁을 중심으로 봐야 되겠죠. 그죠? 경복궁을 중심으로 남쪽에 위치하고, 숭례문이니까 애를 중시하고, 또 남쪽으로 화오행에 해당하며, 그 숭례문이니까 애를 중시하니까 요 애자를 붙인 겁니다. 이 숭례문의 그 현판은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숭례문이. 자, 그 다음에 흥인지문은 이렇게 가지고 흥인지문 자, 이렇게 세워져 써져 있고요. 그 다음 숙정문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숙정문 이렇게 써져 있고, 돈인문은 우측에서 좌측으로 돈인문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렇게 써져 있는데 동대문 쪽에 그 낙산이 얕으니까 이 동대문은 흥인지문이죠. 앞에 성문이 이렇게 있으면은 성의 문이 이렇게 있으면은 대문이 이렇게 있겠죠. 이 앞에 다시 이렇게 이중으로 그 옹성을 쌓아 가지고 동대문은
이 옹성까지 쌓아가지고 좀 더 보강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흥인문은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썼고, 또 이 동대문은 서울 경복궁에서 동쪽에 위치하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그 동대문이라고도 하며, 오행으로는 여기 이제 모고행이죠, 그죠? 자, 모고행이고, 모고행은 인을 나타냅니다. 인을 나타내니까 어질인자죠, 그죠? 자, 어진 품성을 나타내는, 자,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고, 이 돈인문은 서대문입니다. 서대문이고, 서대문이니까 여기 이자가 들어갔으니까 그 모양으로 여유로움을 나타내는, 자, 그런 문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이 숙정문은 숙지문이라고도 해가지고 북대문이고, 수기운으로 지혜를 상징하는, 자, 그래서 숙지문으로 하기도 하고, 숙정문, 숙청문 이름이 여러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숙정문, 숙지문은 조선왕조가 건립되고 나서 조선왕조가 끝날 때까지 거의 문을 연 적이 없다고 합니다. 북대문이니까 북쪽에 그 수의 기운이 음양오행사상으로 수의 기운이 되니까 그 문을 열어두면은 그 수의 기운이 너무 강해져 가지고 부녀자들이 음란해진다, 이렇게 가지고 항시 문을 닫아두고 그 나무 같은 거 심어 가지고 통행을 차단시켰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가뭄이나 이렇게 특별한 경우에는 물의 기운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때만 잠시 열어뒀다, 자, 이렇게 전해지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그 사대문의 그 현판을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지금 이게 말씀드린 이제 숭례문이죠. 숭례문은 이제 이렇게 세로로 세워져 있죠, 그죠? 숭례문은 이렇게 세로로 세워져 있고, 그 다음에 동대문은 그 흥인지문으로 자, 이렇게 이중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남문은 서대문이죠. 자, 돈인문이라고도 하고 도남문이라고도 하는데, 자, 돈, 화문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써져 있고, 숙지문, 숙청문은 또 이쪽으로 또 이렇게 써져 있죠, 그죠? 자, 석청문 이렇게 써져 있는데, 그 서대문하고 북대문은 이렇게 가로로 써져 있는데, 동대문하고 남대문은 세로로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동대문은 또 갈지자까지 넣어뒀죠, 이렇게, 그죠? 갈지자까지 넣어두니까 이 갈지자는 산맥을 뜻하는 그런 글자라고도 합니다. 산맥의 뜻이 있어가지고 그 낙산에 좀 얕아가지고 부족한 기운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 갈지자를 넣어뒀다는 겁니다. 그리고도 또 좀 미심쩍으니까 글자를 세워둔 거죠. 그 다음에 이 세워둔 건 어떻습니까? 잠자지 말고 항상 깨어가지고 혹시 모를 적의 내침이나 그 외적의 약탈을 잘 지켜라,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글자를 세워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숭례문도 보시면은 세워져 있죠, 그죠? 이 숭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숭례문이 그 경복궁 앞에 해태상을 두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해태상을 두었는데, 이 해태상이 둔 것도 앞에 관악산에 그 불기운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 불기운에 걱정이 돼가지고 그렇게 이제 해태상을 뒀는데, 그거 갖고는 마음에 안 찼던 모양이죠. 자, 숭례문도 이렇게 글자를 세워놓고, 잠자지 말고 항시 앞에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지켜라, 이렇게 가지고 글자를 세워서 써놓은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염려가 적중을 한 건지 임진왜란 때 가장 먼저 침입을 받은 것이 동대문이고, 그 다음에 일본 장군이 지나온 자리가 또 남대문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동대문하고 남대문이 일제 때까지, 일제 36년을 지나면서도 이 동대문하고 남대문은 훼손되지 않고 그 집안 보존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이렇게 일제가 조선을 침략할 때 자기들이 제일 먼저 정복한 동대문하고 또 주력 부대가 진입한 숭례문을 자기들의 일종의 랜드마크로 사용하기 위해서 놔뒀다고 하는 거죠. 참 역사치고는 좀 서글프죠, 그죠? 아무튼 그런 역사가 있고, 현재 이 숙정문하고 그 다음에 이 도남문, 서대문이죠,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보건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 뒷이야기는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아무튼 그런 연유로 경복궁이 여기 있으면은
북악산이 주산으로 있고 인왕산, 낙산, 그 다음에 남산 이렇게 해가지고 주산에서 생긴 전기를 좌우측에서 받아줘야 되는데 이 낙산의 전기가 너무 약해가지고 균형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그 좌측륜에 해당하는 이 낙산은 낙타등처럼 생겼다고 해서 낙타산이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줄기가 벌어져 가지고 기운이 흩어진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조선 왕조 500년이죠. 그죠? 조선 왕조 500년 역사가 정치적으로 화목하지 못하고 사색당파라고 하죠. 그죠? 사색당파로 그냥 그 갈등과 서로 숙청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계속되었죠. 그죠? 마지막까지. 그 어렵게 나라가 이어져 온 이유가 주산에서 생긴 이 전기가 좌우측에서 균형 있게 받쳐주지 못하고 낙산 쪽으로 기운이 흩어짐으로 피해 역사, 갈등의 역사가 점철되었다. 이렇게도 봅니다. 그래서 동인, 서인, 남인, 부인 이렇게 사색당파가 조선 왕조 끝날 때까지 그 인연과 갈등으로 계속 이어졌죠. 그런데 지금 현재도 청와대가 여기에 있죠. 그죠? 청와대에 여기에 있으니까 그때 조선 왕조의 기운 그냥 그대로 이어받은 청와대라 가지고 현재도 뭐 대통령마다 어느 정도 순환도 겪고 또 국민들의 삶도 편치 않다. 이렇게 보는 풍수지리 학자도 있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서울 사대문에 얽힌 이야기, 서울 천도에 관한 이야기, 자, 이런 것들 풍수지리나 음양 오행설에 입각해가지고 한번 알아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